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79세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 겨울 내내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감기, 기관지염, 대상포진까지 어느새 진료 카드는 늘어만 갔습니다. 주치의는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계절이라며 주사와 약을 처방했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몸살이라도 걸리면 기침이 멎지않아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또 아프다고 하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러지래 하루 종일 쉬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기력이 떨어진다며 영양제를 권했지만 뭘 먹어도 효과가 없었죠. 그때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 면역력 관리법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 무작정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80세가 넘은 노인분들로 가득했는데 강사로 나온 분은 87세의 김정훈 박사였습니다. 대학병원 감염내과 과장을 지내셨다는 소개에 다들 놀라움의 박수를 보내셨죠. 김정훈 박사는 강의 시작과 함께 노인분들의 면역력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평소에는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분이 갑자기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당하는 이유, 영양제를 먹어도 기운이 안 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면역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의 문제를 알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감기에 잘 걸리지도 않고 피곤하면 며칠 쉬면 금방 나았는데 지금은 사소한 병도 몸을 망가뜨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김정훈 박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60대 이후부터 면역세포의 양과 기능이 3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면역력 자체가 약해지면서 병에 잘 걸리고 회복도 느려지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문제라기보다 몸속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진 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박순자 할머니는 눈앞이 번쩍하면서 지난 겨울 내내 아팠던 이유가 한꺼번에 이해가 되셨다고 합니다. 김정훈 박사는 면역력 강화법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날 강의에서 들은 몇 가지 방법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강의 후 김정훈 박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사님, 병원에 가도 낫질 않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정훈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박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면역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감염되더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박순자 할머니,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몇 달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노트에 적어두었던 박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이제 박순자 할머니가 실천한 면역력 강화법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김정훈 박사가 알려주신 첫 번째 실천법을 떠올리며 아침부터 루틴을 바꿔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시거나 때로는 거르기도 했는데 김정훈 박사는 면역력의 70%가 장 건강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꼭 아침 식사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라고 해봐야 예전에는 식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집 근처 시장에서 사온 시금치와 달걀, 그리고 작은 과일이라도 곁들이려 애쓰셨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특히 녹색 채소와 달걀이 면역세포의 재생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셨죠.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박사님은 공복에 찬물을 급하게 마시는 습관이 면역력에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찬물은 위장과 장의 혈액순환을 방해해 장내 유익균이 약해진다고 하셨는데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침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천천히 드시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챙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입맛도 없으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비로 고생하시던 증상이 확연히 줄어든 게 가장 신기했다고 하셨습니다. 변비가 심하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면역세포가 약해진다고 들으셨는데 아침 루틴만 바꿨을 뿐인데 장이 편안해지니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건강한 장이 바로 면역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면역력이란 비싼 보약이나 주사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구나. 매일 아침, 매일 한 끼를 챙기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면역력 강화의 첫걸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식사 때마다 야채와 과일을 꼭 곁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습관만으로도 하루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2배는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 끼로 대충 때우던 습관 때문에 몸이 늘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이제는 점심, 저녁도 간단히라도 야채와 과일을 챙기며 식탁에 앉는 시간이 소중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직도 병원에 다닐 때 주사 한 방으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이 오히려 몸을 살려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말해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면역력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장을 만들고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몸의 리듬을 되찾아야 진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식탁에 앉으며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생활 습관을 바꾼 후 2번째로 실천하신 것은 하루 10분 걷기였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 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10분만 걸어도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몸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10분 걷기가 뭐가 대수냐며 의심이 가득했지만 김 박사의 조언대로 하루 한 번 동네 공원 산책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발바닥이 아파서 몇 분 만에 멈추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알려주신 대로 처음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며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노력하셨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이어간 지 2주가 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늘 무겁던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자주 걸리던 감기 기운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분들도 할머니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김정훈 박사가 강조한 대로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김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걷기는 우리 몸속에 잠들어 있던 면역세포들을 깨우는 자극제라고요. 특히 노인분들은 젊을 때보다 혈액순환이 더디고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면역력이 크게 개선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노인이 하루 10분씩만 걸어도 면역세포가 2배 이상 활성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동네 공원을 돌 때마다 가끔씩 주변 풍경을 살피며 계절마다 바뀌는 꽃과 나무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 몸의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걷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루틴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할머니가 산책 다녀오시면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고 칭찬해주니 할머니의 마음도 더욱 밝아졌다고 합니다. 김정훈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면역력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달려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 매일 10분만이라도 걸으면서 웃음꽃을 피워보세요. 그 웃음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김 박사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10분 걷기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한 방 맞으러 다니던 할머니가 이제는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지키는 어엿한 건강지킴이가 되신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김정훈 박사에게 들은 면역력 관리법 중에서도 가장 신기했던 것은 바로 숨쉬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숨쉬기와 면역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개를 갸웃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잘 쉬는 것이 몸 안의 산소 공급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결국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사실 박순자 할머니는 늘 숨이 가쁘고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그런가 했는데 김정훈 박사는 그게 바로 얕은 호흡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숨이 얕아지고 그러면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져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숨이 더 얕아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김 박사는 박순자 할머니께 간단한 복식호흡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되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살짝 벌리고 후마이너스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다시 들어가는 걸 느끼라고요. 하루 3분,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만이라도 이 호흡을 반복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그저 숨쉬기인데 뭐가 달라지겠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자 신기하게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늘 긴장감이 돌던 어깨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편안해지니 밤잠도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몸의 림프구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이게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식호흡을 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요즘도 하루 3분씩 숨쉬기를 하면서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금방 스트레스가 쌓여서 밤마다 뒤척이곤 했는데 이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숨쉬기를 배우면서 할머니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으셨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숨만 잘 쉬어도 이렇게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복식호흡으로 하루를 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을 키워가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김정훈 박사에게 배운 면역력 관리법 중 4번째로 실천하신 것이 바로 물 한 잔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목마를 때만 물을 드셨지만 박사님께서는 하루에 최소 6잔 이상 물을 마셔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목도 안 마른데 억지로 물을 마셔야 하나 싶으셨죠. 그런데 김 박사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 안의 혈액이 원활하게 돌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건조해져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죠. 박순자 할머니는 그때부터 하루에 6잔의 물을 꼬박꼬박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1잔, 점심 식사 후 1잔, 그리고 오후에 산책 후에 1잔, 저녁 먹고 나서도 1잔. 잠자기 전에도 몸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한 모금이라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하다고 느끼셨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마다 고생하던 목건조증이 줄고 기침이 덜 나왔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니 소화도 훨씬 잘 되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진 덕분에 얼굴빛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해줄 때마다
물 한 잔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며 감탄하셨다고 합니다. 김정훈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속의 면역세포들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며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그런데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흐름이 둔해져 면역세포의 이동도 느려진다고요. 물만 잘 마셔도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훨씬 활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물을 자주 마시면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실감하셨습니다. 늘 손발이 차가워서 전기장판 없이는 못 주무셨는데 요즘은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 손발이 덜 시리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 박사는 카페인 음료나 단 음료 대신 깨끗한 물이나 보리차를 권장하셨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말씀이 마음에 크게 남으셨습니다. 예전엔 갈증이 나면 달달한 음료를 찾으셨는데 지금은 꼭 물이나 보리차를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물 한 잔으로 건강을 지키며 병원 신세를 지던 과거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계십니다. 김정훈 박사가 말씀하신 물 한 잔의 기적이 정말 몸과 마음을 바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실천하신 5번째 면역력 관리법은 바로 수면 관리였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의 면역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에 수면은 최고의 면역력 강화제라고요. 할머니는 그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밤새 뒤척이곤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새벽에는 꼭 한 번쯤 깼습니다. 그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몸이 무겁기만 하셨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노년층에서 수면장애가 잦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신경계도 예전만큼 숙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몸 안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병에 쉽게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라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박사님이 알려주신 수면 루틴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실천하신 건 수면 시간대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10시쯤 TV를 보며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자정을 넘겨 주무시던 할머니는 이제 밤 9시 30분이면 불을 끄고 누우셨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와서 뒤척이셨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실천하신 것은 저녁 식사 후 산책이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가볍게 걸으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김 박사는 강조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며 바람을 쐬는 게 오히려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실천하신 것은 수면 전 따뜻한 물 한 잔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체온을 살짝 높여 수면을 유도한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밤새 추위에 깨어 전기장판을 켜던 날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근한 밤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모아 잠을 깊이 자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두세 번 깨서 자주 뒤척이곤 했는데 이제는 새벽녘까지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평균 7시간 정도의 숙면이 면역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다고요. 너무 적게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자도 몸의 리듬이 깨져서 면역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잠자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셨습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김 박사의 말씀이 정말 실감난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잘 자니 감기도 덜 걸리고 병원에 가는 일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수면 루틴을 지키며 매일 밤 면역력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십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박사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실천해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박사님께 특별히 피해야 할 습관 3가지를 꼼꼼히 적어두고 매일 확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잘못된 습관은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였습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맛이 줄어들어 예전보다 더 단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요. 당분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둔해져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 과일 주스나 단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식탁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도가 낮은 과일로 바꾸시고 군것질은 견과류나 채소로 대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과도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주들 걱정, 남편의 건강, 살림살이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게 노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여기셨는데 김정훈 박사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피로가 쌓여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매일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러자 한결 기분이 밝아지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습관은 약물 남용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약국에 가서 약부터 챙겨 드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젊을 때보다 몸 안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특히 항생제를 남용하면 장내 유익균이 사라져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며 복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약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병원에 문의하고 함부로 약국에서 사 먹는 일은 삼가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 3가지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몸을 챙기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데서도 시작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김정훈 박사의 조언 덕분에 이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도 명확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몸과 마음을 가꾸며 하루하루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김정훈 박사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해들은 하루 3분 감사일기를 실천하면서 면역력을 완성시켰습니다. 처음엔 감사일기가 면역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문이 드셨지만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증가시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중 제일 기분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던 일, 시장길에서 본 봄꽃의 향기, 공원 산책길에서 만난 반가운 이웃, 따뜻한 물 한 잔의 여유. 그렇게 작고 소소한 기쁨들을 일기에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한두 줄 적는 것도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감사거리가 점점 늘어나 하루가 풍성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일기는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동시에 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몸 전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킨다고요.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감사일기를 한 개월간 꾸준히 쓴 그룹이 면역세포 활성도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할머니들은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훨씬 적게 나타났다고도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감사일기가 정말 보약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전엔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부끄럽기도 하고 귀찮게 느껴졌는데
막상 실천해보니 오히려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는 작은 일에도 금세 짜증이 났는데 요즘은 그럴 때마다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도 줄고 잠도 푹 자게 되어 하루하루가 훨씬 건강해진 기분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훈 박사는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데 있어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그에 반응해 건강해집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도 감사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박순자 할머니는 김정훈 박사에게 배운 7가지 면역력 실천법을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십니다. 아침 식사와 따뜻한 물, 10분 걷기, 깊은 숨쉬기, 충분한 물, 숙면, 잘못된 습관 버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일기까지. 할머니는 이제 병원 신세를 지던 과거에서 벗어나 스스로 면역력을 지키는 당당한 건강관리자로 거듭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변화는 분명 많은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일기 한 줄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아래 실천사항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아침 식사. 시금치, 달걀,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장 건강 관리. 규칙적인 식사로 소화와 면역세포 활동 지원. 두 번째, 하루 10분 걷기.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순환과 면역세포 활성화. 주변 풍경과 자연을 느끼며 스트레스 해소. 걷기로 체력과 기분도 함께 개선. 세 번째, 복식호흡 실천. 배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하루 3분. 식사 후나 잠들기 전 호흡 연습.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로 면역력 강화. 네 번째, 하루 6잔 이상의 물 마시기. 탈수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 점막 보호로 바이러스 침투 방지. 당분 많은 음료 대신 깨끗한 물이나 보리차 섭취. 다섯 번째, 수면 루틴 관리.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기. 잠들기 2시간 전 산책과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숙면 유도. 하루 7시간 수면으로 면역세포 재생. 여섯 번째, 잘못된 습관 피하기. 당분 섭취 줄이기, 과일 주스, 단과자 등.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취미생활 노래 듣기, 창밖 풍경 보기 등. 약물 남용 금지 항생제 등 불필요한 약 자제, 의사상담 필수. 일곱 번째, 하루 3분 감사일기. 감사한 일 13가지 매일 기록.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 호르몬 증가로 면역력 증진. 하루 마무리 시 마음의 안정감 제공.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매일 작은 실천으로 면역력을 키워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